여러분, 경제학 제1원칙 아시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면 시스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을 지탱하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특히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 원칙이 아주 가혹합니다. 인테리어 강매, 물류 통행세, 로열티까지 점주가 적자를 봐도 본사는 돈을 버는 약탈적 구조가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기 자본주의의 시스템 오류 같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는 고작 월 15만원. 네, 바로 이삭토스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기업이라 칭송하지만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로 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군이 좀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 버는 방식을 한번 뜯어볼까요? 보통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가맹비랑 교육비로 수천만 원을 챙깁니다. 게다가 평당 인테리어 비용에 리베이트를 얹어서 시장가보다 30% 이상 비싸게 청구하는 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오픈하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매달 매출의 3%에서 5%를 로열티로 떼어가고 물류 마진이란 명목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식자재 구매를 강제하죠. 점주가 적자를 봐도 본사는 무조건 수익을 내는 그야말로 약탈적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토스트의 재무제표는 어떨까요? 2023년 기준 매출액은 539억 원입니다. 가맹비가 없으니까 본사 수입원은 딱 2개, 식자재 공급 마진이랑 로열티뿐이에요. 그런데 월 15만 원 로열티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미미하거든요. 결국 물류 마진으로 회사가 돌아간다는 소린데 여기서 남들처럼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핵심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삭토스트의 매출 총이익률은 39.8%예요.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50%를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물류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9.9%로 동종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심지어 월 15만 원의 로열티조차 2019년에야 도입됐는데 이것도 본사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적자를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업이익률이 4%대까지 떨어져서 흑자와 적자를 위험하게 오갔거든요. 로열티가 없으면 본사가 망해버리니까 가맹점 지원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혹시 뒤로 빼돌리는 건 없나 싶어서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오너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통행세 걷거나 고액 연봉 챙겨가는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상 이 회사는 탐욕을 거세한 보기 드문 경영을 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사가 착하면 과연 점주는 돈을 많이 벌까요? 경제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이삭토스트 창업은 전형적인 저위험 저수익 모델이에요. 진입 장벽이 낮고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인 3억 1천만 원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쟁사인 에그드랍과 비교해도 면적당 매출이 떨어지고요. 원인은 구조적인 낮은 객단가와 낮은 회전율에 있습니다. 대표 메뉴가 3,000원대잖아요. 경쟁사 샌드위치가 6,000원대인 거랑 비교하면 똑같이 팔아도 매출은 절반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조리 과정이에요. 철판에 빵 굽고 계란 붙이고 소스 바르고 이 노동 집약적인 공정 때문에 주문이 몰려도 빠르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서브웨이처럼 조립하듯 척척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박리담회를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물리적으로 담회가 불가능한 모순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토스트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본사가 떼어가는 돈은 없지만 애초에 점주가 가져갈 파이의 크기 자체가 작은 거죠. 최근 신규 개점보다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추세는 착한 본사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이런 현실적인 소득 문제에 부딪힌 점주들의 이탈로 해석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내 통장은 빈약하고 다른 브랜드를 했으면 더 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사도 이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도한 게 2021년 론칭한 이삭버거였죠. 토스트 말고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어 보려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5억 원 넘는 손실만 떠안고 사업을 접었으니까요. 실패 원인은 명확해요.
소비자 뇌리에 이삭은 저렴한 토스트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브랜드에서 갑자기 프리미엄 수제버거로 가니까 인지 부조화가 온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의 함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경기 침체가 이삭에게는 기회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줄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부르는데 불황이 깊어질수록 저렴한 한 끼 수요는 폭발합니다. 소주가 불황의 술인 것처럼 토스트가 불황의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다른 외식업 다 무너질 때 이삭 매출은 연평균 19%씩 성장했어요. 그야말로 불황의 아이콘인 셈이죠. 무엇보다 재무 건전성이 압도적입니다. 부채 비율 낮죠. 현금이랑 부동산만 200억 원 넘게 있죠. 은행 빚 없는 무차입 경영. 이건 웬만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상생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낸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진짜로 덜 가져가고 점주에게 더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좀 냉정한 조언을 드려야겠네요. 이삭 토스트 창업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일자리 구매에 가까워요. 대박은 없지만 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노동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어선인 거죠.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 숨은 경영 철학은 꽤나 따뜻했던 기업, 이삭 토스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착한 기업의 적은 수익, 여러분이라면 감내하고 창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지더라도 더 큰 수익을 노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